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늘 7월 1일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요. 확실히 이제 금요일에 장이 밀리다 보니까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밀렸죠.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체크를 해볼 내용은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발표들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 시장뿐 아니라 뭐 국내 시장 쪽에서도 오늘 수출 무역 수지가 나왔고요. 꽤 괜찮다. 좀 슬슬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전기차 EU 유럽 쪽에 대중 견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보노디스크까지. 노보노디스크, 테슬라. 오늘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관심세 그리고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뭐 AMD라든지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쪽에서도 마이크론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예상치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회복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롤랜드 요 분이 글을 하나 썼거든요. 주말간에 나왔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요. 테슬라가 뭐 어디서 팔렸냐, 어디서 많이 팔렸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탈리아 쪽 요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이미 사실 판매량이 준이 몇 월이죠? 6월이죠, 6월. 6월부터는 2023년을 넘어섭니다. 왜냐? 유럽 쪽의 중국차 대중 견제도 있겠지만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유럽 쪽 프로모션을 강하게 걸기 시작을 했어요. 테슬라 쪽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알고 있었던 유럽 쪽 진출이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면서 2024년 초반에는 사실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유럽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가 갑자기 생산을 중단을 하면서 상하이 공장 중단을 하고 유럽 공장 중단을 하면서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지정 학종 리스크, 전쟁 리스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슬슬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23년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점에 있어서 6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굉장히 많아요. 수치가 2024년 5월 매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매출을 다 끌어모아도 6월 달을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 6월 달에 이제 이태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보조금이거든요. 여기서도 이탈리아만의 전기차를 구매할 때 혜택 제공은 6월 달에 많이 하고 사전 예약도 많이 들어가고 이때 생산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태리뿐 아니라 유럽 쪽에 사실 내용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점점 유럽 쪽에 중국 견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뿐이 아니라 전 세계예요. 캐나다도 중국 전기차 관세 요거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유럽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7월 2일까지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전기차 20% 가량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협조적이냐 협조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국 기업의 자동차가 좀 더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협조를 할 의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어거지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 추가 관세가 붙으면 어떡할 건데 협조를 안 하면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뭐 유럽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내지는 뭐 벤츠, 뭐 BMW 이쪽에서도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뭐 포르쉐라든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완성형 자동차는 테슬라고 테슬라가 다시 한번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준다고 했을 때 현대 기아의 매출이 올랐냐? 아니었죠. 테슬라였죠. 테슬라의 현대 기아차 들어갈 보조금을 줄 바에는 그냥 난 테슬라 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보조금 이 보조금이 전 세계 보조금이 테슬라 쪽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로보택시죠. 로보택시도 이제는 구글 쪽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국한되어 있었던 자율주행이었는데 자율주행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먼저 이 웨이모거든요. 이 웨이모가 먼저 자율주행을 좀 할 거고 기술력으로 치면 사실 테슬라가 절대 밀리지가 않죠. 요 테슬라가 웨이모가 오케이인데 라는
대략적인 얘기만 나온다면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생산을 하면서 추가적인 유럽 그리고 미국 북미 시장에 새로운 좀 매출처를 열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된 내용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AI죠.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기업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이제 AI 관련된 여기 있잖아요. AI 회사를 탈바꿈 시키려고 하겠다라고 지난 주말에 선언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테슬라 주가 자체도요.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반등을 시켜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신차 판매가 안 된다. 이 부분 해소를 시켰고 그죠? 추가적으로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섹터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라는 섹터 자체가. 근데 2차 전지와 AI를 결합을 시키면서 지금 뭐 스페이스X에서 우주로 간다? 이게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왔고 그 안에 들어가는 AI 자체적인 개발까지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왔고 물론 엔비디아처럼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만 테슬라만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로봇 쪽에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2022년 당시에 요 400달러가 넘어갈 때를 생각을 했을 때는 주가가 아직 반토막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의 단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달러까지.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스닥 지금 뭐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버핏 지수를 보면요. 워렌 버핏이 그렇잖아요. 고평가일 때 매도를 해라. 그리고 저평가일 때 매수를 해라. 대표적인 자산가신데 그 이름을 본따서 만든 버핏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지금 고평가다라고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은 요즘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 그래서 과거의 지수를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고평가 논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기업들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요. 이 빠진 지수가 돈이 이렇게 있다가 빠졌을 때 그대로 똑같은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요만큼 규모가 있었다 했을 때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돈이 이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상승장에 올 때 이 돈이 그대로 엔비디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들어갈 당시에 6월 1일에 돈을 뺐으면 7월 1일에 다시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7월 1일에 주도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곧 다음 섹터로의 뭐다 순환이 될 수도 있다. 그 순환이 어디겠느냐? 저는 2차 전지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보노디스크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경기 회복의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노보노디스크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말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노보노디스크 공식 계정인데 여기서 임상 중단, 우리의 실패를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폭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온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승 포인트 안에 있는 현재 모습이고 노보노디스크 이제 차기 당뇨병성 신약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임상 중단을 오케이 인정할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를 포함을 해서 뭐 휘트니 휴스턴 글로벌 인사들이 이미 효과를 받고 실제로 효과가 있고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매출처를 올려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주가가 침체됐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요 구간 때 침체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치품이잖아요. 그렇죠? 사치품을 누가 사겠냐 이거야. 근데 노보노디스크를 중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위고비가 중국에 승인이 났어요.
이거 중국 시장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여파로 지금 국내장에선 펩트론이 어마무시한 사실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 엔터주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그쵸?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 한한령을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주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한령을 다시 한번 재개하고 나서부터. 그렇죠? 그럼 반대로 화장품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남아 시장까지 개척을 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장에서도 확인이 된 만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가 중국 쪽에 승인이 나면서 중국 쪽에 판매가 된다. 이거는 정말 한동안 추가 상승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요인 중에 하나겠다. 다만 중국이 워낙에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위고비를 가지고 와서 뭐 지들이 복제약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요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는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펩트론이 뭐 추가적으로 어떠한 좀 이전을 한 해 만에 정확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내용이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관심세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요 펩트론도 ADC죠. 당뇨병성 요 신약, 당뇨 학회 주목하라고 제가 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중국 시장까지 합류를 하면서 중국 제약사에서 뭐 카피약을 만들든 말든 어쨌든 한동안 노보노디스크의 상승세는 이어나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뭐 일라일릴리 쪽을 후발주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일라일릴리도 나쁘진 않겠지만 결국은 위고비가 허락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라일릴리보다는 그래도 노보노디스크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나스닥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AI 뭐 5년 10년 먹거리 충분하고 성장성 다분합니다. 그런데 결국 금리 인하적인 문제도 있고 추가적으로 AI의 어떠한 가시성 있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 쪽에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를 빠졌을 때 주워가는 흐름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순환이 돌 확률이 높은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테슬라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든지, 뭐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를 고점에서 잡고 테슬라를 저점에서 팔고, 이런 흐름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현재 시장 흐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국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꽤 괜찮아요. 회복을 꽤 크게 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중무역 수치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상으로 파는 기업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국내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중국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차라리 동남아, 미국 시장을 상대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화가 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관련된 기업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국 관련된 역시나 미디어 쪽 그리고 콘텐츠 쪽은 좀 약세가 이어나가질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대중무역은 적자 전환을 했지만요, 중국 쪽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1등으로 치고 있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유럽 쪽, 미국 쪽에도 진출하고 있는, 세계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이니까 그 부분은 좀 예외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고, 혹시나 이제 주식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뭐 꼭 주식뿐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경기 불황에서 어떠한 내가 좀 기회를 잡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좀 근거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오는 흐름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흐름 보고요. 그리고 내일 장에 있을 내용은 제가 또 장 마감되고 저녁에 또 촬영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저녁이 되겠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